으뜸으로 꼽히는 정각인 동시에 유독 귀신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많은 정각이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괴담실록입니다. 조선시대 궁궐은 나라 제1의 청사이자 왕실의 집이었습니다. 왕실 사람들 대부분은 그곳에서 태어나 평생을 보냈고 우리가 아는 역사적 사건들 대부분 또한 궁에서 일어났죠. 우리가 서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궁궐들은 사실 하나하나가 중대한 사건들의 역사적 장소인 것입니다. 객관적인 기록으로 세계적인 평가를 받는 조선왕조실록에는 나라의 중대한 사건뿐 아니라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기이한 일들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일들이 실제 일어났던 장소 또한 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세자를 미치게 만들었다는 저주받은 정각, 정체 모를 괴수가 나타났다는 사당, 장희빈이 실제 저주를 행했던 장소 등 오늘은 궁궐의 옛 지도를 따라 각 정각에 얽힌 어두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조선의 별궁이자 왕실의 생활 공간이었던 창경궁입니다. 창경궁은 조선 초기부터 있던 수강궁을 성종이 증축하여 지은 별궁입니다. 왕이 정무를 보던 편전도 있지만 주로 왕실 사람들이 거주하는 용도로 쓰인 정각이 대부분이죠. 그 때문에 수많은 저주 사건과 참변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도세자와 깊은 연관이 있는 궁이기도 하죠. 조선의 도성에는 죽음의 문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소문 소이문과 남소문 광희문이죠. 이 두 문이 죽음의 문이라 불린 이유는 이곳으로는 산 사람이 아닌 오직 죽은 사람만 다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두 문에는 늘 곡소리와 장례 행렬이 끊이질 않았고 온갖 불길하고 오싹한 이야기들이 돌곤 했죠. 그런데 도성의 축소판과도 같은 궁궐에도 그러한 죽음의 문이 있었으니 바로 선인문입니다. 선인문은 위 문들처럼 시신만을 드나들 수 있게 한 문은 아니었지만 이곳에는 유독 죽음과 관련된 흉한 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많은 역사적 인물들이 죽어서 이 문으로 쫓겨났거나 이 문을 통해 나갔다가 죽임을 당했죠. 그 첫 번째 인물은 연산군입니다. 중종 반정으로 하루아침에 폐주가 된 그는 선인문을 통해 궐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불과 2달 만에 의문의 죽음을 당하죠. 두 번째 인물은 소현세자의 아내 민혜빈 강씨입니다. 남편 소현세자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뒤 그녀 또한 시아버지 인조에게 미움을 받아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싸늘한 죽음이 된 그녀는 또한 선인문을 통해 쫓겨나게 됩니다. 검은 가마로 강씨를 씻고 선인문을 통해 나가니 길 곁에서 바라보는 이들이 담장처럼 둘러섰고 남녀노소가 분주히 오가며 한탄하였다. 세 번째 인물은 장희빈입니다. 숙종의 후궁이자 경종의 어머니였던 그녀는 숙종의 정비였던 인현왕후를 저주하다 발각되어 사약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신은 이 문을 통해 밖으로 내보내지게 되죠. 마지막 네 번째는 사도세자입니다. 영조는 이모화변 때 문정전 앞마당에서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었다가 이후 그 뒤주를 선인문 앞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사도세자는 그곳에서 숨을 거두게 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선인문에 대한 다른 기이한 이야기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해군 때는 자물쇠가 저절로 열리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고 철종 때는 순원왕후가 승하하자 갑작스럽게 불이 났다고도 기록되어 있죠. 이곳은 실제 사도세자가 숨을 거둔 장소입니다. 선인문은 현재에도 창경궁의 정문인 홍화문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만 폐쇄되어 지나다닐 수 없었습니다. 선인문에 흉사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홍화문으로 들어와 옥청교와 명정문을 통과하면 창경궁의 정전인 명전전이 나옵니다.
명정전은 현존하는 궁궐의 정전 중 가장 오래된 곳으로 임진왜란때 불에 탄 것을 광해군이 재건하여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정전의 뒤편으로는 비로소 왕실 사람들이 머물던 침전이 나오는데요. 그 전에 유독 사람들의 발길이 적은 정각 하나가 존재합니다. 바로 문정전입니다. 창경궁에 위치한 문정전은 임금의 집무실인 편전인과 동시에 혼전으로 쓰이는 곳이었습니다. 혼전이란 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시는 곳을 말합니다. 영조 때는 사도세자의 양모 정성왕후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는데 영조는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기 전 바로 이곳 앞에서 정성왕후의 혼령이 하는 말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임금이 행례를 마치고 세자가 뜰 가운데서 사배례를 마치자 임금이 하교하기를 여러 신하들 역시 귀신의 말을 들었는가? 정성왕후께서 정령하게 나에게 이르기를 별난이 호흡 사이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하고 전문을 막도록 하고 임금이 세자에게 명하여 맨발로 머리를 땅에 조아리게 하고 자결할 것을 재촉하니 세자가 조아린 이마에서 피가 나왔다. 그 혼령이 자신에게 사도세자의 역심을 알려주었다는 말이었죠. 그렇게 사도세자는 죽은 어머니의 위패가 모셔진 문정전 앞마당에서 뒤주에 갇혔고 끝내 숨을 거두게 됩니다. 지금도 창경궁에 가면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혔던 문정전 앞마당을 볼 수 있는데요. 과거 사도세자의 죽음을 다룬 사극 한중록 등은 실제 장소인 이곳에서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는 장면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창경궁은 개국 초기에 세워진 수강궁을 토대로 9대 임금 성종이 증축하여 완성한 궁입니다. 그가 이 궁을 만든 이유는 자신의 어머니 소외왕후와 조모, 숙모 등 왕실 여성들의 안락한 삶을 원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 창경궁의 내전 중 으뜸으로 꼽히는 것은 단연 통명전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통명전의 지붕엔 푸른 기와가 올라가 있었고 뜰에는 구리로 만든 물길이 나 있는 등 가장 화려하고 안락한 정각이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곳에서는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인 대왕대비가 주로 머물곤 했고 궁궐에 들어온 여인들이라면 누구나 그곳에서 살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름다운 정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점은 통명전은 창경궁에서 으뜸으로 꼽히는 정각인 동시에 조선왕조실록에 유독 귀신이 많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많은 정각이라는 것입니다. 자정께서 거처하시는 통명전 근처에 돌덩이가 날아오거나 의복이 불에 붙거나 궁인의 머리카락이 잘리는 등의 일이 자주 있는데 궁인들이 거처하는 곳은 더욱 심하다. 이같이 아름다운 건물에 왜 그 같은 병괴가 찾았던 것일까요? 구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귀신들은 보통 원한을 품어 생겨나고 특히 자신이 한을 품은 공간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통명전이 속한 창경궁은 화려하고 안락한 공간인과 동시에 건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끔찍한 참변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다름 아닌 조선의 첫 번째 사화, 갑자사화가 시작된 곳이죠. 당장 놈들을 잡아오너라. 때는 연산군 10년. 연산군은 자신의 두 이복 동생 안양군과 봉안군을 창경궁에 불러들였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이 끌려오자 연산군은 그들에게 이미 자신 앞에 끌려와 있던 다른 두 사람을 가리키며 명했습니다. 여기 이놈들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이다. 너희들이 직접 때려 벌하라. 때는 늦은 밤이었으므로 그 죄인이 누구인지 식별할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양군은 형이 두려워 가릴 것도 없이 죄인을 매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봉안군은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눈치채고 명을 따르지 않았죠. 이에 연산군이 크게 노하여 사람을 시켜 죄인을 모질게 매질하게 하니
두 죄인은 곧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죄인의 얼굴을 확인한 안양군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두 죄인은 다름 아닌 아버지 성종의 후궁 수기엄 씨와 안양군과 봉안군의 어머니 귀인 정씨였습니다. 연산군이 과거 두 여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모함하여 죽였다 생각해 아들의 손에 죽게 하는 복수국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장검을 들고선 자신을 길러준 자순대비를 찾아가 나오라며 위협을 하였고, 안양군과 봉안군의 머리채를 잡고선 할머니 인수대비의 정각에 찾아가 그녀를 겁박하였습니다. 그날의 충격 때문인지 인수대비는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어 연산군은 죽은 수기 엄씨와 귀인 정씨의 주검으로 젓갈을 담가 산과 들에 흩어버렸고, 어머니를 구타했던 안양군에게 잘했다며 조롱하듯 말을 하사하더니 이내 귀양을 보내 두 형제도 모두 죽였습니다. 희대의 폭군 연산군의 전횡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는 놀랍게도 야사가 아닌 실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이 왕실의 어른들과 왕족들을 위해 지은 궁 안에서 그 같은 끔찍한 사건을 벌인 것이죠. 조선왕조실록에는 이 사건의 장소를 창경궁이라고만 언급하고 있으나 자순대비와 인수대비의 처소를 각각 찾아갔다는 기록으로 보아 통명전이 그 중심 공간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후대에 통명전에 나타났다는 귀신들은 그날 처참하게 죽은 이들의 원혼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통명전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기록된 현종실록에는 더욱더 기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통명전에 자꾸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도니 현종은 어머니 인선왕후에게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길 것을 권하는데요. 예상 밖에 인선왕후는 이를 거부하고 통명전을 고집합니다. 삼가 민간의 말을 들으니 자전께서 거처하시는 궁 중에 도깨비의 병계가 있는데 통명전이 더욱 심하다고 합니다. 걸레에 다른 곳에 옮기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래전부터 옮기려고 하였으나 차전께서 따르지 않으신다. 아무리 귀신이 나오는 곳이라고 해도 떠나기 싫을 만큼 통명전은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경춘전 뒤편은 현재 창덕궁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창덕궁과 창경궁의 경계를 건양문으로 삼으므로 사실은 창경궁의 영역이기도 했던 곳이죠. 그렇게 창덕궁과 창경궁이 만나는 이곳에서는 여러 사극에도 등장했던 낙성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끝으로 남쪽 담장 너머론 더 이상 아무 건물도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이곳은 조선 역사상 가장 어두운 일이 있었던 곳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는 기이한 어감의 정각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저승전입니다. 저승이라는 이름은 물론 우리가 바로 떠올리는 죽어서 가는 저승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왕위를 이을 사람의 정각, 즉 세자의 집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곳에선 우리가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의 느낌과 비슷한 불길한 일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곳은 사도세자를 미치게 만들었던 정각이라 전해집니다. 성종 때 세자의 거처 용도로 지어진 저승전은 임진왜란과 인조반정 때 두 차례 불에 탔습니다. 이후 소현세자가 죽고 복림대군이 세자가 된 뒤에 재건되는데 이때 저승전의 터에서 섬뜩한 물건이 발견됩니다. 바로 썩은 뼈와 죽은 까치의 사체, 그리고 옷을 태운 재였죠. 다름 아닌 저주도구였습니다. 저승전 외랑의 서쪽 처마 아래 섬돌 안쪽 땅 한 자 반쯤 깊이에서 썩은 뼈 두어 줌을 파내었다. 드디어 행랑의 섬돌 안쪽을 두루 파헤쳐 썩은 뼈, 까치, 옷을 태운 재 등의 물건을 많이 얻었다. 인조는
이것을 며느리 강빈을 모함하는 증거로 사용하여 그녀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숙종시대, 저승전 인근에서는 또 다른 저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곳과 가까운 취선당에서 장희빈이 몰래 신당을 차려놓고 인현왕후를 저주하다 발각된 것이었죠. 그곳에선 저주에 쓰인 듯한 여자 옷을 입은 인형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장희빈은 사약을 받아 죽게 되었고, 취선당은 훗날 저승전에서 일어나는 또 한 번의 끔찍한 사건과 깊은 연관을 갖게 됩니다. 이후 영조가 왕위에 오르고 그가 사도세자를 얻었을 때 영조는 크게 기뻐하며 아들에게 큰 기대를 겁니다. 그는 100일도 지나지 않은 사도세자를 생모에게서 떨어뜨려 저승전에 살게 했죠. 이는 어른들처럼 정각의 주인이 되라는 뜻에서였습니다.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나 어린 세자에게는 악영향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승전은 부모의 거처와 멀리 떨어진 곳이었고 이따금 영조가 들러 자고 가긴 하였으나 사소한 일로 아들에게 실망하여 점점 발길이 줄었으니 세자는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고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또 저승전 근처의 취선당은 과거 장희빈이 저주하던 집이라 흉한 일이 일어났음을 알고 있었지만 영조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오히려 취선당을 주방으로 개조하여 세자는 그곳에서 지은 밥을 먹으며 자라게 됩니다. 저승전 근처에는 취선당이라는 집이 있는데 이는 장희빈이 머무르며 인현왕후를 저주했던 곳이다. 강보에 쌓인 아기를 이 황량한 정각에 홀로 두고 장희빈의 집을 소주방 삼아 이곳에서 음식을 만들어 잡수시게 하니 어찌 이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자란 사도세자는 저승전에 살며 점점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야단법석을 떨며 노는 것이 평소와 달랐다고 합니다. 이에 무당들을 불러 점을 치게 하였는데 기이하게도 무당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는 모두 세자께서 저승전에 계신 까닭입니다. 이에 기도를 하고 독경을 하게 했으나 세자의 병은 낫지를 않았습니다. 부왕 영조의 구지람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나중에는 아들이 잘못하지 않은 것에도 놓아여 꾸짖으니 사도세자의 마음의 병은 깊어만 갔죠. 한 번은 낙선당이 불탄 적이 있었는데 영조는 사도세자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며 그를 함인정으로 불러 신하들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며 몰아세웁니다. 이에 사도세자는 저승전 앞 우물에 몸을 던지기까지 하죠. 아무래도 못 살겠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조와 사도세자 부자의 갈등은 점점 심해지다 결국 이모화변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고 2년 뒤 저승전은 불이 나 전소되고 맙니다. 신하들은 영조에게 다시 지을 것을 청했지만 영조는 허락하지 않았죠.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있었던 저승전은 이후에도 재건되지 않아 현재에는 그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록을 통해 그 위치를 유추할 뿐입니다. 저승전이 있던 자리는 현재 창덕궁 낙선제 인근으로 추정됩니다.